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또 동시에 걱정하기도 하는 그 음료, 바로 제로 음료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로 콜라, 제로 사이다, 제로 에너지 드링크까지. 이제는 편의점에서 제로 음료를 찾는 게 더 쉽고 일반 음료보다 잘 팔린다고 할 정도로 열풍이죠. 달콤하게 마실 수 있으면서 칼로리는 0이라고 하니 당연히 다이어트 하는 분들, 혈당 조절하는 분들, 그냥 기분 좋게 마시고 싶은 분들 모두가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로 음료가 과연 완전히 안전한 걸까요? 정말 몸에 부담이 없을까요? 오늘은 그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제로 음료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부터 알아야 해요. 사실 인류가 당을 줄이려는 노력은 꽤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당뇨병 환자가 늘어나고 비만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설탕을 대체할 인공 감미료 연구가 활발하게 시작된 거죠.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같은 성분이 대표적인데 바로 이들이 제로 음료의 핵심이에요. 달콤한 맛은 그대로 주면서도 칼로리는 거의 없는 것, 이게 제로 음료의 매력 포인트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우리가 보통 음식을 먹을 때는 칼로리와 맛을 같이 받아들여요. 그런데 제로 음료는 맛은 달지만 칼로리가 없죠. 이게 뇌와 몸을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뇌는 단맛을 느끼면 당이 들어올 거라고 기대하는데 실제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단 걸 찾게 되거나 폭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위해 마셨는데 오히려 더 먹게 되는 역효과가 있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또 한 가지 많이 논란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인공 감미료의 안전성이에요. 아스파탐을 예로 들어볼게요. 몇십 년 전부터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일부 동물 실험에서는 고용량 아스파탐이 종양 발생과 연관된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고요. 하지만 세계보건기구 WHO나 미국 FDA 같은 기관에서는 일반적인 섭취량 범위 안에서는 안전하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일반적인 섭취량이라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하루에 제로 음료를 한두 캔 정도 마시는 건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하루에 서너 캔 혹은 그 이상을 매일 마신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또 제로 음료가 당뇨병 환자들에게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혈당은 직접적으로 올리지 않지만 장내 미생물에 영향을 줘서 오히려 대사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도 있어요. 특히 수크랄로스 같은 성분은 장내 유익균을 감소시킨다는 보고가 있거든요. 장 건강은 우리 몸 전체 건강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로 음료가 가진 장점도 분명합니다. 일단 당분을 줄이는 데에는 효과적이죠. 우리가 마시는 일반 콜라 한 캔에는 각설탕이 10개 가까이 들어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콜라 한 캔 마셨다고 각설탕 10개를 그냥 삼킨 거예요. 그런데 제로 콜라는 똑같은 맛을 주면서 칼로리는 사실상 0입니다. 단기적으로 체중 관리에는 확실히 도움이 될 수 있죠. 또 심리적인 만족감도 큽니다. 다이어트 할 때 가장 힘든 게 먹고 싶은 걸 못 먹는 거잖아요. 근데 제로 음료는 그 욕구를 어느 정도 해소해줍니다. 내가 치킨 먹으면서도 제로 콜라 마시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작은 위안이 되는 거죠. 물론 칼로리를 전부 없애주진 않지만 기분상 큰 차이를 만들어줍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드려요. 제로 음료는 정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방해가 될까요? 정답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입니다. 만약 평소에 단 음료를 많이 마시는 사람이 제로 음료로 바꾼다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칼로리 섭취를 줄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물 대신 제로 음료를 마신다면 이건 절대 바람직하지 않아요. 물은 우리 몸의 기본인데 물을 제로 음료로 대체하는 순간 카페인, 인공감미료, 첨가물 등을 과다하게 섭취하게 됩니다. 또 단맛에 길들여지다 보면 결국 더 강한 단맛을 찾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제로 음료를 마시면 진짜 혈당이 전혀 안 오른다고 생각하시나요? 놀랍게도 일부 연구에서는 제로 음료를 마셨을 때도 인슐린 반응이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즉, 몸이 단맛당이 들어온다고 착각해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거죠. 이게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치아 건강이에요. 제로 음료는 설탕은 없지만 산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자주 마시면 치아 범랑질이 손상될 수 있어요. 무설탕 껌을 씹는다든지 마신 뒤에 물로 헹궈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제로 음료는 설탕 음료보다 분명히 낫습니다. 하지만 제로 칼로리니까 무제한으로 마셔도 된다는 건 착각이에요. 하루에 한두 캔 정도로 즐기고 기본 음료는 물로 채우는 게 가장 좋아요. 또 제로 음료가 단 음료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고 믿기보다는 간식 같은 느낌으로 적당히 즐기는 게 현명합니다. 여러분, 혹시 제로 음료를 매일 몇 캔씩 마시고 계신가요? 혹은 다이어트 핑계로 마시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 들으시고 나면 아마 생각이 조금 달라지실 겁니다.
제로 음료가 나쁘다,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맹신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은 결국 작은 습관에서 차이가 납니다. 제로 음료도 적당히, 균형 있게, 그리고 현명하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보셨다면 이제 제로 콜라를 드실 때마다 내가 이걸 왜 마시는지 한 번쯤은 떠올려 보시길 권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제로 음료 경험담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은 하루에 몇 캔 정도 드시는지, 마시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정보, 그리고 생활 속 작은 꿀팁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